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주식을 했었는데요. 주식을 하다가 관뒀어요. 실력이 안 됐고 제가 멘탈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금 주식시장도 공부를 해봤고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도 좀 만나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주식시장의 본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엔 좀 다른데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뭐냐면 이게 뭐 피터 린치도 했던 얘기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하락장이 뭐 50번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맞출 재간은 없다. 워렌 버핏도 매수 매도 타이밍은 못 맞춘다. 미국의 정말 전설이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못 맞춘다. 시장에 오르내리는 타이밍은 못 맞춘다인데 생각해 보시면 못 맞추는데 이 양반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대해서 공통점을 묶어보면 수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이거예요. 성장 가능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더 커질 기업을 사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장기 투자인데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전 주식 잘 못하거든요. 성과가 안 좋아요. 한국은 제 경험상 이거 안 통해요. 성과가 좋든 기업이 커지든 이딴 거 상관없어요. 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든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랑 연계가 될 정도예요. 웃기죠. 환율이랑 연계가 돼요. 환율이 오르는 날은 거의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지는 날은 거의 올라가요. 외국인들이 사고 빠지는 날은 내려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날은 올라가요. 아닌 날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용을 써봤자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기업이 실적이 뭐든 무슨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던 뭐 영역을 확장하던 연구소를 짓던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최고로 좋아도 주가는 힘을 못 쓰는 이 상황이 저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셨던 분들은 그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잘 버는 기업, 앞으로 더 잘 벌 기업을 사서 기다린다. 오르내리는 타이밍은 모르지만 운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지만 어쨌건 잘 사서 특히 내려갔을 때 잘 사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시장이 당장 올라? 이제 반등 찍어? 이제 저점이야? 이거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이 부동산 여객에 있으면서 대중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전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래요. 한국 주식시장은 올라가냐 내려가냐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영역에서 비교를 하자면 실수요 시장, 사람들의 수요와 일치하고 수급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과 유동성 시장이 나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쪽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이쪽이에요. 저는 투기판이라고 봐요. 한국 주식시장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해봤자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나마 실적과 비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진통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돈을 더 잘 벌게 된 기업, 뭐 코카콜라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장기 투자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장기 투자했다가 진짜 골로 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제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적극 투자하고 개입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아니라 수급이 맞아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안 좋다 하더라도 제가 기다리는 것이 있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고 제가 믿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만약에 단순 유동성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쥐락펴락, 프로그래밍, 공매도가 쥐락펴락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수급이 맞아떨어지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가 비정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공매도를 치던 프로그램이 들어오던 뭐 숏이든 롱이든 간에 뭔가 개입이 들어와서
다른 건 모르겠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건전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동산은 수급을 따지는 거예요. 수급.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고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거래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거래를 하지 말래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이래요,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래요. 멀쩡한 시장을 멈춰 세워놨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굴러갈 겁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아는 단지는 얼마가 떨어졌네, 내가 아는 단지는 얼마가 올라갔네. 여러분 지금 하락하는 단지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상승하는 단지도 있어요. 지금 거래량에서 이런 모습은 제가 여태까지 역사를 쭉 공부해 왔을 때 불가능해요. 7월달 거래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800건 말씀드렸는데 800건 안 될 것 같아요. 700건 안 될 것 같습니다. 600건대에서 끊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이 아래로는 절대 못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요. 2월 달에 813건인가 그랬잖아요. 7월 달에 600건대를 찍는 거예요. 600건대를 찍는데 서울에 상승단지, 신고가 단지가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락하는 단지 많아요. 경기도권이나 지방에 또 서울에도 하락하는 단지 많아요. 그거 가지고 기사 뽑으라면은 저도 영상 하루에 몇 개는 뽑을 수 있습니다. 하락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 얼마 전에, 며칠 전도 아니라 얼마 전에 저의 직원 선생님이 지방 가서 계약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내가 이걸 지금 가지고 기다릴 건지, 버틸 건지, 던져버릴 건지, 사실 던지는 것도 안 돼요. 이게 결정이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에 어디가 하락했대, 이제 내려간대, 금리가 인상되니까 못 버티는 거와 종부세도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후자 쪽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부동산의 참여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참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랑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얘가 맞다, 제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냥 컨텐츠의 한 영역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밖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투표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제 채널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분이 있기를 바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내 돈을 부동산에 넣는 분이라면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수급이 맞을까? 그리고 지금 이대로 거래량 600건대로 쭉 버틸 수 있을까? 전월세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언론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과연 시장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을까?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 서울의 공급이 제대로 될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뭐를? 과거 자료를. 과거 86년도 이후부터 자료가 있거든요. 86년도부터 2022년도 7월달 자료까지 있어요. 이걸 쭉 봐서 왜 내려갔는지, 왜 올라갔는지, 왜 정체됐는지, 이때 내려갔다면 전세가는 어땠는지, 월세가가 데이터가 있다면 어땠는지 다 비교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유동성 시장, 그냥 돈이 와서 올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기꾼들의 시장이면 이걸 분석할 가치가 없어요. 그때는 모티베이션만 보면 돼요. 왜 올라가는가? 왜 한머니가 들어오는가? 왜 투기꾼들이 몰려 들어오는가? 더 올까? 말까? 이제 꼭질까? 내려갈까?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자극적이고 콘텐츠가 잘 팔려요. 근데 수도권 아파트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특히 서울 아파트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의 우량주처럼 실적과 타이밍 차이는 있어도 언젠가 가격이 일치하는 모습을 36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에 젖어갈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부동산 시장이 수급이 맞는지,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는지,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 직원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새 주변이 시끄러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늘 고민하고 저에게 맞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져야 실제로 여러분 계좌가
잔고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요새 분위기에서 도움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공부와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부동산에서 내가 플레이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조금씩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